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오후 1시입니다. 요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무도함, 그리고 이상한 성격을 이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2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딱 그대로입니다. 곁에서 본 윤석열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준석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번 코미디 같은 비상계엄령 사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최근 쓰고 말하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어제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 정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곧 정시 모집 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 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태는 명약관화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말을 명약관화라고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정원 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습니까?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문장이네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정원 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습니까? 과학적일 리가 없죠. 없다는 것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 또 2,000명 정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수두룩하다면서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2,000명은 사실은 주술적, 과학적 근거가 없고 주술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뉴스 보고 했다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믿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고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의 코미디라고 하는 이유죠. 그런 사람이 내질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믿고 행정기관이 따라가다가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6.25 이후에 가장 많은 한국인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뉴스 보고 쿠데타를 할 정도로 멍청한 윤석열, 이게 사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올린 페이스북에는 이번 친위 쿠데타는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용병, 러시아 용병이죠.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지도 아직도 모르겠거니와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사에 하고 싶어서 안달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합니다. 이건 한동훈을 지칭한 건데요. 국민들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 며칠 지난주에는 아주 이게 정보가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고한 일을 싹 틀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놓았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묻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 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에어갭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 못하니까요. 에어갭은 이 선관위의 이 전산 시스템은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고 따라서 해킹도 불가능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관업받아 버리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 진영 절단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되고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를 넘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한 부대는 정보사령부 요원으로 보입니다. 대북 첩보를 맡는 아주 비밀스러운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시설을 장악을 했습니다. 국회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정보사에 제1 우선순위는 선관위를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 300명이 투입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핸드폰도 압수하고 이러다가 그냥 뭐 물러났는데 뭐 사진 몇 장 찍고 아주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하고 물러났는데 즉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이 광신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계엄령을 편 다음에 선관위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부정선거의 증거만 확보하면은 이 모든 국면을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망상이죠. 망상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엄령을 폈다. 그것을 반국가 세력 소탕으로 포장을 했다. 진짜 목표는 중앙선관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참 이름 붙이기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유언비어에 속아서 국군을 동원했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그 유일한 정치인 이준석 의원에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